반갑습니다. 우주관 오디세이 TV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최초의 과학자 탈레스. 하늘을 보느라 우물에 빠진 철학자 탈레스는 예게해의 도시 밀레토스 출신으로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로 불립니다. 그에게는 하늘을 보느라 우물에 빠진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책 테아이테토스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별을 보며 걷던 탈레스가 그만 발밑에 우물을 못 보고 빠졌고, 이를 본 하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다가 바로 앞의 것을 보지 못하네요. 그 말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언처럼 들리지만 사실 탈레스는 결코 어리석은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적 기상학적 지식을 이용해 올리브 풍자를 예측하고 차격기 사용권을 미리 독점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진리의 탐구가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철학자도 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원치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탈레스가 진리라고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인간의 사유를 신화의 세계에서 로고스의 세계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믿음 대신 이성이 밝히는 세계를 추구한 거죠. 그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이었습니다.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가 내린 답은 단호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틀린 말이지만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었습니다. 탈레스는 초자연적인 신의 뜻이 아닌 물질적인 근거를 찾아 나선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과학적 사고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탈레스는 젊은 시절 세계의 학문 중심지였던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여행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기하학과 천문학이 발전해 있었죠.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는 법, 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법,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이 모든 지식은 그 당시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수학은 토지 측량이나 회계에 쓰이는 실용적 기술이었습니다. 결과가 맞으면 충분했고, 왜 그게 맞는가라는 질문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죠. 탈레스는 그런 방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리를 그리고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로기스티케라는 계산 기술을 넘어서 이성적 사고의 본질, 즉 로고즈 그 자체로서 수학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의 DNA, 지식의 철학화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이런 태도는 훗날 근대 과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출발점이 바로 탈레스의 질문이었죠. 그리스 시대에는 수학을 모르는 자는 철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과 철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신은 기하학적으로 사고한다고 믿었고,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읽는 열쇠라는 점을 깨달았죠. 이러한 관념의 유산은 수천 년 뒤 근대 과학혁명의 핵심 정신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갈릴레오의 운동 법칙, 모두 자연은 수학으로 설명된다는 믿음 위에 선 것입니다. 결국 탈레스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그는 신화가 지배하던 고대에서 사유와 논리의 시대, 즉 로고스의 시대를 연 첫 번째 과학자였습니다. 우물에 빠졌던 그 한 걸음이 인류를 하늘로 향하게 했죠. 그 순간은 과학의 탄생, 그리고 우주관의 오디세이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느라 우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과학자 탈레스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의 첫 질문, 그 모든 시도의 시작은 탈레스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관 오디세이 TV였습니다.